철마다 봄 되면 봄바람 좀 쐬러 가고, 또 여름이면 저 계곡에도 가고, 가을에는 또 단풍 구경도 가고, 겨울에는 또 저 눈 구경도 좀 가고, 이래 살면 사철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갈까, 뭘 싸가지고 갈까, 가서 뭘 먹을까. 사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의 이 도는 생사해탈이다. 참 나를 발견해야 한다. 견성해야 한다. 윤회는 있을까 없을까.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건 사실 다 큰 도잖아요. 큰 도. 일상생활에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딱 피부에 와닿는 도는 아니잖아요. 작은 도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래도 봄이 됐는데 봄바람이 쐬러 좀 나가야 되지 않나.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여자분들은 보통 여러분들은 잘 안 그러시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외출을 나간다면 뭐가 제일 신경 쓰일까? 먼저 첫 번째. 그렇지. 옷. 뭐 입고 나갈까? 그것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옷장 뒤지면서 입을 옷이 없네. 옷이 천지 빛깔인데 입을 옷이 없네 하면서 뭘 입고 나가야지부터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가서 뭘 먹을까, 뭐 어디 가면 뭐 맛집이 있다는데 거기가 뭐가 유명하다는데, 또 이제 뭘 입고 뭘 먹고 가서 또 어디를 가볼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소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제 생겨나는, 벌어지고 있는, 사실 그게 다 분별이잖아요. 분별이라 어려운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잖아. 그쵸? 문제죠, 문제. 소소한 문제. 큰 도는 다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 들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커져가지고 다 그냥 이룰 것 같은데, 어때요? 소소한 우리 일상의 도로 들어가면 뭐 입고 뭘 먹고 어디로 가고 이런 거는 소소한 문제라서 다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그런 건 오래 잘 부딪히죠. 생사해탈해야 된다 이런 문제 잘 안 부딪히죠. 당장 가서 뭘 먹어야 되잖아.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다 다를 것이고. 소소한 우리 이 일상의 도는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생사해탈 혹은 뭐 생사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거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사람이 옆에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도반이 그거 가가지고 막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막 큰 문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어쩔 수 없는 문제, 이런 거는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안 부딪히죠. 오히려 그래서 보면 큰 도, 대도, 큰 도는 쉬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크게 안 부딪히거든. 그냥 그건 원래 그런 것도 하는 거니까. 대도. 그래서 대도는 다 그냥 누구라도 요거 알기만 하면 접근하기가 쉽고 금방 이룰 것 같고 하는데, 소소한 도, 작은 도, 소도는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를 알고 나면 소도, 일상의 도에서 우리가 이 대도를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란. 그렇죠. 대도는 다 그냥 잘 한다니까요. 대도는. 큰 도. 굉장히 잘해요. 다 들으면 너무 쉽고 알 것 같고 할 것 같고. 진짜 문제는 소도, 작은 도, 일상의 도에서 어떻게 걸림없이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익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죠. 정작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번뇌가 일어나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다 대도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소소한 도에서 받습니까?
아주 그냥 머리카락만큼의 이 작은 문제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면, 예를 들면 거기에 걸리는 거죠. 우리가 뭐 큰 도에 걸릴 일이 있나. 큰 도, 대도는 원래 문이 없어서, 문이 너무 없다는 건 너무 넓어가지고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대도는 대도 무문하잖아. 그리고 소도는 문이 몇 개라, 몇 개요? 문이 10명이면 10개란 말입니다. 소도는 제각각 들어가는 문이 다 달라가지고 일로 와라, 절로 가라, 여기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된다. 진짜 어려운 도는 대도의 소도예요. 소도, 일상의 도. 특히 사소하면 사소할수록 더 어렵죠. 사소할수록 더 어렵다 이제. 그래서 사소한 도라는 게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라 그래요. 가족끼리 살든, 도반이라 살든, 수행센터의 수행자와 살든, 직장에서 살든, 학교에서 학생들 살아가든, 제각각 다 문이 다르잖아. 그 진짜 수행이라는 건 일상에서 하는 게 수행이고, 소도, 작은 곳에서 이제 도를 실천하는 게 진짜 수행인 거죠. 그럼 일단 대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큰 도를 먼저 아는 거고, 큰 도를 먼저 알고 나면 그게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일상에서 작은 도를 실천하는데 이제 시작입니까? 시작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도, 가장 일대사의 문제, 법화경의 핵심이 이제 일대사의 인연이에요. 가장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이거야. 대도를 먼저 바로 알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선에서는 견성이라 합니다. 가장 이 근원적인 모든 생명의 근원인 자기 자성을 먼저 바로 알자. 자성을 먼저 바로 깨닫자 하는 게 견성이니까, 견성은 대도예요. 대도. 큰 도. 그래, 자기 자성, 견성을 깨달아서 자기 자성을 바로 봐서 견성을 했다 하면, 이때부터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 많은 공부 단체에서는 그럼 일이 다 끝났다 그래. 일을 마쳤다 하거든. 그러니까 소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 작은 문제들에서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 일을 다 마쳤다, 이제 견성해서 이제 일별했다, 뭐 이런 거거든. 한소식했다. 한소식했는데 일상의 삶을 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한소식한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면 생사가 뭔지 바로 알고 생사를 해탈한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내 저기 발 앞에 떨어진 먼지 하나에도 걸리고, 내 옆 사람 말 한마디에 걸리고, 작은 먹는 거 하나에 걸리고, 돈 1,000원짜리 하나에 걸리고, 그쵸? 걸리는 거 천지의 핏간이다. 금강경에도, 금강에 딱 첫 시작 그 첫 구에 그게 나와요. 예,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잖아요. 딱 우술 합장, 오른쪽 무릎 꿇고 합장을 한 다음에, 부처님, 우리가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최상의 우리 견성을 했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대도를 이뤘단 말이에요.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 우리 보통 수행자들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번뇌의 마음을 다 항복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뛰어난 제자들이 부처님 당시에 그 도를 몰라서 부처님 주변에서 평생을 수행자로서 머리 깎고 살면서 부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수행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지금 우리처럼 다 이 속세에서 막 그 살아가면서 겨우 이거 대도 조금 알고 수행을 멈춘 적은 없다. 그게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실현되기, 적용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이제 소소하게 부처님께 다 하나하나 묻고 또 답을 얻고 또 점검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수행을 완성하려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죠. 그걸 이제 승가라 해요. 수행 공동체. 부처님께 깨닫고 나서 아, 나는 다 깨달았다. 나는 완성되었구나. 이제 별일이 없고 아무 할 일이 없구나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떠났겠지. 물론 일상에서 작은 도를 실천하려면 대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건 먼저예요. 그래서 견성이 우선 먼저라는 겁니다. 견성은 그래서 계단 100개를 올라가는데 첫 계단인 것 뿐이다. 견성은. 그럼 대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관수님께 한번 여쭤보자. 대도가 뭘까요?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 자, 어른님, 대도가 뭘까요? 뒤비지지 않는 게 대도. 뒤비지지 않는 것, 뒤집어지지 않는 것, 전도되지 않는 것. 우리 지행님, 대도가 뭘까요? 대도가 대도지. 대도가 대도다. 묘한님은 대도가 뭘까요? 대도가 대도입니다. 대도가 대도다. 유혜님은 대도가 뭘까요? 네, 안 되면 또 이랬다 앉아. 또 이랬다 앉았다 해. 어제 그거 했잖아. 뒤비지지 않는 거 내가 첫 생각엔 뒤집어지지 않는 거. 말하니까 컨닝 하려고 하다가 감독님 아까 뭐라 했지? 자기 자성을 보는 거? 상품을 자기 성품을 보는 거. 내가 대도가 뭐냐고 물었는데 자기의 성품을 본다는 그런 말은 내가 한 말인가? 내가 그런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대도가 뭐냐고 물었을 뿐인데. 대도가 뭐냐고 물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묻는 질문에 맞춰서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생각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덧붙임으로써 이제 몇 가지 말을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건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다 다른, 각자 다 다른 자기의 이제 자기만의 대도에 대한 자기만의 이 견해입니까? 자기만의 견해지. 자성을 보는 거, 뒤집어지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자기만의 견해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대도라고 할 수 있어요? 큰 도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는 대도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도가 뭐냐 물었을 때 대도가 뭡니다 라고 자기 견해가 나오는 건 대도가 아니죠. 법상이죠. 그러니까 그걸 법상이라 하는 거지. 법에 대한, 대도에 대한 자기만의 견해, 이걸 상이라 불러. 이게 나만이 그리 생각한다 이거죠. 그걸 법상이라고도 하고 그걸 아르말이라고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비가 벌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라고 반론을 할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건 대도가, 내 생각은 그게 대도가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시비가 이루어지는, 이게 일상에서 적용하면 대도가 뭐냐가 아니고, 예를 들면 보살님들이 이제 일상에서 공양권에서 하는 도는 뭐냐면 콩나물국을 끓였다 이거지. 그럼 콩나물국을 어떻게 끓여야 되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맑게 끓이자,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를 넣고 끓이자, 그게 콩나물국 끓이는 거다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때부터 이제 소도에서는 들어가면 대도가 깨져버려. 자기만의 견해를 내세우는 걸 가지고 그게 보편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대도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대도를 뭐라고 하는 순간 그건 대도가 아닌 거죠. 그죠? 대도는 무엇입니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건 대도가 아니고 독도라고 할까? 독도? 홀로 독자 써가지고 네 혼자만의 깨달음이야. 독도. 독도야, 독도. 저 독도는 맞아, 홀로 독자야. 홀로 독자에 섬도자를 쓰잖아요. 우리는 이제 길도자 쓰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독도를 가지고 대도라고 우기는 게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모든 진짜 대도가 깨져버리고 시비, 갈등, 자기 이제 망상에 빠져서 고집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행님은 대도가 대도지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주 대답을 잘하셨으니까. 알고 했는지, 그냥 귀찮아서 대도가 대도지요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지. 설명이 중요해요. 설명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격이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번 던졌는데 그럼 우리 묘하님이 대도가 대도라 했으니 한번 들어봅시다. 대도는 뭐 큰 의미를 뜻하고 변타당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들어서 답을 한 걸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나의 질문을 그대로 듣고 그 질문을 답했다. 그럼 나는 대도는 대도지라고 안 했는데? 그것도 뭔가 좀 그러면 살을 붙이거나 뺐거나 가감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나왔어. 이제 이때 또 우긴날 말이지. 우긴날. 아무튼 이 말은 이제 우기겠다 이 말이 표시거든. 이제 변명에 궁색하고. 그러면 다물겠습니다. 네. 빨리 그럴 때는 뭐라 하냐, 제가 좀 더 부족했네요 라고 정확히 알지 못해도 빨리 이실 짓고 하라 이거지. 그 대도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더 말을 바꾸면 견성이 무엇이냐, 혹은 부처가 무엇이냐 이런 말인 거죠. 그랬을 때 뭔가 자기의 만에 이제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자기 견해를 내세우는 거 우리가 도라 하지 않고 큰 도라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또 그것이 마치 진짜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럴 때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도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게 도예요. 너도 인정, 나도 인정. 반론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는 게 도 되더란 말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자,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들 질문을 했죠. 대도가 무엇입니까? 그럼 반론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이 대도의 답은 뭘까? 대도가 무엇인가? 그렇지. 그래서 그대로 되물어 주는 게 가장 큰 도입니다.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내가 대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으니 여러분들도 답을 대도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걸 알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외워가지고 배워가지고 입력돼서 하면 이건
모르는 거고. 이 되물었을 때 자기가 되묻는 이 취지, 의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 얘기는 대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도는 무엇입니까? 스님. 되물었다는 건 스님 말씀에 내가 하나도 가감을 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드러난 걸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에 가감이 없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대도가 뭐냐 아니냐 이런 시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비거리가 없죠. 반론의 거리가 없죠. 이게 바로 대도란 말이야. 거기다 대고 어른이 그러니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없죠. 스님이 대도가 뭐냐 물어봤으니 저 역시 대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대물어 스님 뭐 서로 뭐 이견이 없잖아요. 이게 진짜 대도단 말이야. 큰 도. 근데 이걸 약 올리려고 혹은 그럼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자기 취지를 알고서 스님의 질문에 더 이상 제가 붙이거나 뺄 게 없습니다. 이 말. 그게 이제 가장 큰 도어. 네? 그리고 이게 부증불감이라고 그래요. 더 증가시킬 것도, 더 이상 감수할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회사 가서나 가정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대화가 좀 안 되겠죠. 안 되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너 이 일 다 끝마쳤어? 하는데 되묻는 거야. 너 이 일 다 끝마쳤어? 라고 되묻으면 이거는 쫓겨나간단 말이죠. 일상에서는 이걸 이제 응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도라 그래. 일상의 도.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낼 거다 이거지. 이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되돌려 주는 것. 그 말은 결국 나의 작은 견해, 나만의 작은 견해를 붙이지 않고 어떻게 상대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 줄 것이냐. 있는 그대로 나타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같은 말인 거잖아요. 시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거냐 이거지. 하나도 가감하지 말라 이거. 근데 일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도가 안 되고, 일상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만의 생각이 덧붙거나 빼거나 그래도 되죠. 특히 또 남의 말을 할 때, 말을 옮길 때는 또 어때요? 말을 옮길 때 그대로 상대방이 있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만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기분과 평소에 가졌던 오만 가지를 붙여서 말을 합니까? 완전히 이제, 예, 붙이는 정도가 아니지. 완전히 바꿔버리죠.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서 조작해버렸다 그러거든. 완전히 조작해버린 걸 이제 분별, 망상이라 합니다. 완전히 조작이야. 똑같은 말도 이제 막 다르게 들려버리고 이제 예를 들면 거기서 깨어나라.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르마리 지식을 다 빼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도를 실현하자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처가 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부처가 뭐냐?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지금? 내가 부처가 뭐냐 이거 부처가 뭐냐. 요거 이제 우리가 원론적인 거죠. 이래서 이거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이걸 어떻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구김살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게 어렵단 말이죠. 대도는 쉽죠. 내가 말한 이론을 배워서 배운 거 쉽죠. 잉? 근데 이게 일상에서 적용하는 거 쉬워요.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상대가 기분도 안 나빠야 되고, 또 대화의 흐름도 타야 되고, 말도 안 막혀야 되고, 엉뚱한 말도 아니어야 하고.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 대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대도가 뭐야? 똑같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 아,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이제 두 번 다시 말 안 하지, 이제. 아,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감 없이 얘기해봐라. 그럴 때는 해볼까요? 아, 말씀하세요. 좀 하라 해. 아유,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뭘 잘못됐단 말이야. 아직 뭘 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야.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일상 대화에서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엄청 어려워. 그럼 대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게 응용해서 이제 일상에서 계속 그렇게 쓰는 거죠. 아니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긴장을 하지 마시고. 예, 지금 이제 일상에서 이걸 바꿔서 말하는 건 아직 어렵습니다. 당장은 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원론적인 이 대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원론적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대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 그대로 풀어주는 게 이제 대도가 맞는데, 그렇게 해서는 일상에서는 대화가 안 되니, 생활이 안 되니, 어떻게 좀 원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지만 진짜 가감 없이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가감 없이. 그래, 우리가 가감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생각이라는 거야. 자꾸 뭘 붙이고 하고 자기가 빼고 하는 걸 자기가 일으킨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대도가 아니단 말이지. 그럼 독도다, 독도. 독도를 이루려는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독도 가서 혼자 살라 해요. 외딴섬, 무인도에 가서. 그럼 뭐, 상관없겠죠. 더불어 살려면 그래 안 되겠죠.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원론적으로 이 원칙만 세워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일상 속에서 그걸 바로 그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짜 가감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때 그것만 놓고, 그 사실, 팩트만 놓고, 가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나도 인정, 너도 인정. 바라볼 수 있냐? 이 문제인 거죠. 가감하지 않고, 감정을 섞지 말고. 진짜, 우리 수영님이, 아이유 나오는, 김연아 나오는, 그, 하얀 커피 봉다리가 먹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가감 없이. 다르게 듣는 것. 또 그걸 가지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감정이 쌓이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 이제 전부 가감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못 들었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오해, 감정, 이런 게 전부 이제 분별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별해서 벗어나느냐, 소도를 이루느냐, 답이 없어요. 제가 얘기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닥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건 일상에서 같이 살면서밖에 수행이 안 돼. 그래, 이 깨달음, 견성, 자성을 확인하는 것, 참나를 발견하는 것, 이제 큰 도를, 이렇게 이 일상에서의 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내 도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추, 시작에 불과하다. 절대 끝이 아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끝이고 완성이고 일이 없다 해버리니까 많은 공부인들이, 수행자들이 지금 거꾸로 되어가지고 그런 말을 믿잖아요. 또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공부에 인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하고 있더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 일상에서는 다 다른데 뭐 구체적 방법이 어디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몰라. 각자 인생이지 뭐. 그나마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맞다고 여겨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게 정말 깨달음을 이뤄가는 수행이겠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거죠. 이제 그럼 내 옆에 오든지 나랑 같이 살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주 오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강제로 오라, 또 같이 하라, 뭐 이렇게 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내가 하지 않죠. 내가 이제 공부하는 건 그렇게 작은 일상에서 실제 도를 익혀야 되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각자의 몫이고. 그래서 보면 대도라고 하는 건, 내가 여러분들께 대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도는 무엇이다라는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딱 대도는 내가 뭐냐고 질문을 던지면 이 대도에 대한 바로 생각이 올라오죠. 근데 대도는 무엇이다라는 나만의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똑같이 대도는 무엇이냐라는 걸 평등하게 들었어요. 먼저 들었다는 게 더 큰 겁니다. 그게 가장 크고 넓은 거예요. 그걸 대도라 불러. 일단 여러분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대도는 무엇이냐라는 걸 똑같이 들었단 말이야.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시비도 없고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각자 일으키는 생각이 있어. 그게 이 모두가 평등하고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대도를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기만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 불러. 그러니까 대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똑같이 듣고 있죠. 그래, 듣는 그것을 우리가 소위 이름하면 듣는 그 자리라 하는 거야. 듣는 그 자리다. 똑같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도가 완전히 실현되는 건 더 이상 대도는 무엇인가라는 자기만의 소견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된다요. 그러나 우리가 물었으니 답을 해야겠죠. 그러니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대도는 뭐냐 물어보니까 원론적인 대답은, 아 대도는 무엇입니까 스님, 이렇게 되물어주면 도가 끝나버려요. 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아는 사람은. 내가 대도는 무엇이냐 물으니 여러분들도 그대로 되돌려 줬다는 건 대도가 따로 있지 않고 지금 스님과 나와 이게 주고받은 요 대화 그대로가 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말 붙이지 않았죠. 이 이상 이 이하 가감할 게 없습니다, 스님. 그래서 대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원론적 대답으로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어주면 끝나버려요.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래 내가 생각하는 대도가 뭐다 라고 내가 얘기해버리면 내가 대도가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나만의 생각이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건 대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일문일답을 하면서 끝나버려요. 이게 완벽한 이 선문답이거든. 공부를 점검하고 거량하는 선문답이라고 이게. 이 이상 붙이면 다 끝나버려. 그렇다고 침묵해서도 안 돼. 답을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해야죠.
입을 닫고 묵어나면서 그러고 있는 것도 완전 그건 모르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자, 윤회, 여러분들 윤회란 말 많이 들어봤죠? 윤회는 있냐 없냐 이런 우리가 시비 논란이 많거든요. 정말 윤회는 있을까 없을까? 어떤 스님들은 있다 하고 어떤 스님은 없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근데 정말 윤회는 있냐 없냐? 이를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가 토론, 또 자기가 생각을 한다 쳐봅시다. 내가 죽은 윤회가 있을까 없을까? 그쵸? 죽으면 윤회가 있을까 없을까? 실제 자기가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또 이런 거 실제로 토론했다 칩시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답이 뭐냐? 내가 묻는 거, 윤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살님. 윤회는 내 생각, 마음에 달렸겠지. 있다 하면 있는 거, 내가 없다 하면 내가 없는 거다 생각하고 있어. 윤회는 내 마음에 달렸다. 예.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은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끝나버려. 지금 보살님이 가감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이 끝나버렸잖아. 예. 내가 보살님께 윤회가 있냐 없냐 물었더니 그럼 니네 어떻게 생각하냐? 되묻는 거거든요. 예. 그럼 내가 거기다 있다 없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나만의 생각을 얘기하게 되니까 그걸 우리는 아상이라 부르고, 아상, 고정관념이라 부르고, 그걸 상이라 부르고, 그때부터 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되물음으로써 아, 저 사람이 아는구나. 나는 이렇게 저분이 내가 윤회가 있냐 없냐 물었을 때 되물었다는 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저분은 자기의 소견을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구나. 왜? 그건 나만의 아상이니까. 윤회가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나만의 홀로 독단적인 생각인 거지. 그게 사실은 아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나는 나의 소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스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나한테 되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 스님은 그러면 윤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되물었을 때 나도 그 말을 멈춰지. 아, 있다 해도 내 생각이고 없다 해도 내 생각이니 이건 보편적 진리가 아니다. 그래, 너는 알긴 아는구나. 뭘 아냐? 각자 일으킨 자기 생각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윤회가 있다 하고 없다 해도 다 지 혼자 생각이라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느 수행자가 찾아와서 부처님 윤회가 있습니까? 윤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되물어요. 있다 했어 없다 했어? 되묻는 것 뿐이야. 뭐라고? 너는 똑같이 묻습니다. 너는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윤회가 없다고 생각하냐? 이게 초기 경제에 나온다고. 니까에. 부처님도 되물었을 뿐이야. 부처님한테 물었잖아. 윤회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있다 없다 답을 안 했단 말이야. 왜? 있다 해도 그건 부처님 혼자만의 생각이야. 없다 해도 자기만의 생각이 불과하다고. 상대가 반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립이 안 돼요. 사실이. 그러니 부처님 되물을 뿐이야. 너는 윤회가 있다 생각하냐 없다 생각하냐. 그건 부처님도 어떤 얘기 해도 나는 나만의 생각에 갇히지 않겠다. 나의 소견을 일으키지 않겠다. 나의 견해를 일으키지 않겠다. 나의 견해에 빠지지 않겠다. 나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겠다. 부처님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는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냐?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행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견을 얘기해버렸죠.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했냐? 너는 윤회가 없는 곳에 태어나겠구나. 네 소견에 빠지겠구나. 네 소견에 갇히겠구나. 네 생각에 갇히겠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야. 또 어떤 수행자가 와서 부처님께 윤회는 부처님 윤회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없다 생각하십니까? 너는 윤회가 있다 생각하냐? 없다 생각하냐? 되물어요. 그래서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있다는 네 생각에 빠지겠구나. 요 문답이 다예요. 부처님 한 번도 있다 없다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논란의 시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있다 해도 전부 자기 소견이고 없다고 해도 전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야. 생각.
생각은 말 그대로 이 계속 지속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가 있다, 어떤 날이 있다 생각하고 또 어떤 날 요래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래 생각해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은 변해버려요. 그 윤회라는 것이 지 생각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자기의 소견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가장 큰 도를 이루신 겁니다. 저 우주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 그 부처님 뭐라고 했어? 소견을 일으키지 않아요. 소견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대화가 될 것 같으면 되물었겠지만, 너는 있다 생각하냐 없다 생각 물었겠지만,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좀 빡빡한 스님이 찾아오면 그냥 침묵, 묵언하셨어요. 말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뭔 말 해도. 말장난 안 칠 것 같거든. 말싸움을 할 것 같거든. 그럼 침묵해버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온 거라면 되물어서 이렇게 풀어주겠죠. 부처님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십니까? 이 질문. 부처님은 침묵해버려. 내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난다 해봐.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내 생각은 자꾸 변해.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의 속성은 변한단 말이야. 생겼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니 나는 내 생각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진짜 대도라는 건 가감하지 않아야 돼요. 가감. 붙이거나 빼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부증불감이랍니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되물어주는 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원호님이 수영님과 둘이 공양가에서 만약에 잘하는 오늘 아침에 김치 콩나물밥을 끓였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오늘 김치국밥을 어떻게 끓일까요? 물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원호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쪽은 얘기하고 한쪽은 이제 듣거나 아니면 반론을 제기하나 하겠죠. 아니, 오늘은 이렇게 해보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우리가 문답은 김치국밥을 어떻게 끓였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단 말이야. 그럼 보살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어떻게 끓이면 좋겠습니까? 할 때 저는 이렇게 끓이면 어떻게 했노? 또 이렇게 묻는 거지 다시. 이렇게 끓이면 묻는다는 건 자기 생각이 가미됐잖아. 그러니까 원호님이 수영님께 아침에 밥을 준비하는데 김치국밥을 끓이자고는 술이 합의가 됐고 그러면 이제 김치국밥을 어떻게 끓일까요? 라고 물었다 이 말이야. 그럼 보살님 어떻게 대답하는 게 대도로서 말씀을 하시겠냐 이거지. 그대로 그렇게 묻는 것을 그대로 끓이면 되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보살님이 다시 거꾸로 물어보세요. 원호님께. 오늘 김치국밥을 어떻게 끓이면 좋겠습니까? 보살님 김치국밥을 어떻게 끓이면 좋겠습니까? 딱 그러면 끝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특별하게 부딪힐 일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가 이제 되물어줬잖아. 그러면 서로가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김치국밥을 끓이기로 했는데 메뉴가 김치 콩나물밥을 어떻게 끓이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한쪽은 나는 이렇게 끓이는 게 맛있다 생각되면 그때부터 시비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원인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상대가 그냥 따라주면 좋지만 만약에 다 따를 수는 없거든. 그럼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미묘한 게 자꾸 조금씩 쌓여.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번, 20번 되면 이제 저 사람이 왜 맨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고 시비가 없고 갈등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일상의 도를 나눈다 하면 보살님 오늘 아침에 그 김치국밥을 뭐 어떻게 끓이면 좋을까요? 이렇게 일상적인 묻는 말로 하잖아요. 실제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뭐 김치국밥을 뭐 어떻게 끓이는 게 좋을까? 뭐 이래 하지. 보통 우리가 그래 그러면 이건 이래 하자 하잖아. 그러면 그때 갈등이 단초가 돼. 그럼 보살님은 어떻게 끓였으면 좋겠습니까? 김치국밥을 이렇게 되물어주면 제일 좋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둘 다 서로 물었잖아.
그러니까 서로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건 이렇게 해볼까요?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오늘은 뭐 김치하고 밥만 넣어서 끓여볼까요? 예를 들면. 그건 이미 전제가 나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문답을 한번 주고받았다는 뜻은 나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 서로 의견 나눠서 의논해서, 서로가 이제 세우지 않는, 여기 시작점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 근데 그걸 알고 해야지. 이렇게 뜻을 알고 하셔야지. 지금 외워가지고, 저기 막 그 형식적으로 앵무새처럼, 김치국밥 어떻게 끓이겠습니까? 네, 고살림 김치국밥 어떻게 끓이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근데 또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단 말이지. 원 뜻을 알고, 취지를 알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김치국밥을 어떻게 끓이는 게 좋겠습니까? 물으면, 보살님은 김치국밥 어떻게 끓이겠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건 서로 내 뜻을 세우지 지금부터 않겠다. 이게 심중, 마음 가운데 깔린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취지. 그럼 뭘 해도 좋다. 어떻게 해도 좋다. 나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 근데 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해보자. 뭐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이제 대도가 일상에서 이제 익어가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문도 되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봄이 됐으니까 우리 저 이제 봄바람 쐬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항상 묻잖아요. 되묻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혹시 가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침묵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대물을 줘야죠. 스님 혹시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이미 일합을 주고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거군. 서로가 인정이 된다는 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든지 그냥 바람 따라 그냥 물 따라 그냥 가자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합의가 됐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뒤에 가서 딴 말 하면 안 되지 또. 자기는 대물어 놓고 나는 여기 가고 싶었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미 그건 서로가 일합을 겨룬 거예요. 내가 이번 이제 봄나들이를 가는데 더 이상의 내 주관, 소견, 고집은 부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게 세워진 거란 말이죠. 이게 대도가 이제 일상에서 실현되는, 이게 계속 이제 반복해서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게 익어진다고 하면 대도가 다 익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도 똑같겠죠. 그 되물어 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어떤 생각이 올라왔다. 그럼 그걸 다시 되물어 보란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한테 되물어봐. 그 생각이 자기 마음한테 되물어보라. 이게 좀, 이런 거 좀 안 해보면 어려운데, 그러면서 내 생각은 내가 일으킨 나만의 순간적인 어떤 그 순간만의 하나의 고정된 생각이었을 뿐이 이건 변하고 사라진다. 확인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되묻는 과정은. 근데 그런 되묻는 과정이 없으면 바로 내가 한 번 딱 그냥 일어난 생각이 그냥 그대로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냥 내가 생각이 끌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대로. 어떤 한 생각이 올라왔다. 그럼 되묻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전부로 보여버리거든. 자, 너무 디테일하게 나가면 또 헷갈리니까. 공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도 우리가 그런 걸 자세하게 공부말로 풀면 이런 거예요. 듣는 자리라고 하거든. 듣는 자리뿐이거든. 그럼 내가 대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듣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본래 면목, 그게 우리가 본성, 분류성, 참나라 하는 거예요. 듣는 그 자리. 그게 일단 대도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미. 그래서 딱 여러분들 말을 하면 여러분들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먼저 딱 저절로 들려버려. 그렇죠? 그게 대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듣고 난 이후에 5만 가지 이제 자기가 지식을 끌고 와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건 대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만의 독단적인 자기만의 소견일 뿐이다. 그럴 때 그걸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사실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 뒷생각을 2차 관념이라고 그러거든? 그 뒷생각. 그 먼저 듣고, 대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걸 들으셨죠? 그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 듣는 작용이 일어났다 해서 1차 화살이라고 불러. 1차 화살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오만 가지 지식을 갖다 붙여서 가감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가감하여 일으킨 자기 생각을 우리 2차 화살이라고 그래. 2차 관념. 그 2차 관념, 2차 화살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듣는 일이 끝났단 말이야. 대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네? 대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질문했으니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관념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대도를 드러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 관념을 붙이지 말고 대도가 무엇인지 드러내보라. 이렇게 해요. 대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드러내보라. 대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란 말이야. 그럼으로써 서로 아는 사람 안단 말이야. 아, 저 사람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붙이지 않고 지금 듣는 그대로를 되돌려 주는 거였구나. 더하거나 빼지 않구나.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 예. 과거의 기억이다. 미래의 상상이다. 지금까지 드러놓은 온갖 지식을 붙이지 않고 있구나. 아주 순수하고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본성이거든. 참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의 큰 도예요, 이게. 원론적 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일상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관념, 자기의 주장을 붙이지 않고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겠죠. 여차하면 붙어야 안 붙어요. 자기 생각을 붙이고, 자기 감정을 붙이고, 자기의 이 오만 가지를 붙여가지고 상상을 덧붙여서 막 생각을 덧붙여서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계하는 것, 그걸 조심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제 일상 수행이라 그래요. 그걸 보임이라는. 보임. 그게 엄청 어려워요. 자꾸 우리 뭘 붙이거든. 순식간에 생각을 붙여버리고, 순식간에 오만 가지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시작이다. 대도가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공부의 시작이라 하는 거고, 이걸 일상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냥 쉬지 않고 내가 또 일상에서 뭘 더 붙이거나 빼는 게 아닌가. 꼭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더 붙이거나 빼요. 또 자꾸 자기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계속 뭘 만들어내.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을 보지 않고. 이런 거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알긴 알지만 우리의 습관은 바로 붙이고 빼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 증감시키는 것, 생각으로서. 그러니 혼자 가만히 놔둬버리고 일상에서 그냥 살던 대로 여러분들이 돌아가 버리면 바로 습관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붙이고 빼고, 생각을 붙이고 빼고, 이렇게 다시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뒤집어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뒤집어지지 말라. 뒤집어지지 말라. 뭘? 네 생각으로서 가감하여 자꾸 있는 그대로의 이 진리, 예? 사실을 뒤집어 엎지 말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 일상 그냥 살아가다 그 습관을 되돌아가 버리면 안 돼. 바로 뒤집어져서. 대도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일상에서 도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못 이기고, 단돈 1,000원짜리 하나도 못 이기고, 커피 봉다리 하나도 못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다 도인처럼 말을 하지만, 다 도를 얘기하면 도인처럼 다 술술 다 얘기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먼지 티끌 하나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덧붙이거든, 거기다. 생각으로서. 그 덧붙인 과보로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상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 뭐 정신 착란,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화가 많아지고, 사람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과보를 받는다. 그런 과보가 이제 몸을 벗어나면 영가 상태가 되어서 마치 꿈을 꾸듯이 막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자기가 평소에 만들어 놓은 자기 그 상상과 덧붙여놓은 오만 가지 것들이 이제 자기 마음 그대로가 돼가지고 그 구처럼 떠든다 그래. 그래 진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감하지 않는 것. 그 대답이 우리가 이거란 말이야.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면 누가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답을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빼도 않고 붙이도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 빼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고. 저 말씀해 주신 그대로 바로 전한다는 거. 그렇죠. 뭘 빼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고. 그 살을, 네? 다른 생각을. 그렇지.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을 붙이거나 빼지 않겠단 말이에요. 어떤 모든 걸 붙일 때. 네? 그냥 내 생각을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까지 맨날 다 잊어버리면 치매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들으셨죠? 그건 그대로 남아야 돼요. 그건 순수한 1차 우리 마음의 작용이니까. 근데 직전에 뭔 말했는지도 모르는 건 왜 모르느냐? 자꾸 자기 생각을 붙이니까 저 사람이 뭔 얘기 했는지 모르는 거야. 지 생각으로 듣고 있거든. 그 있는 그대로 먼저 사실대로 들어야 대화가 되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도 잊어버리고, 자꾸 뭔 말했지?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대화를 하다가도 잠깐 뭔 말했지? 그건 지가 지 생각을 막 붙이고 빼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을 붙였다 뺐다 붙였다 빼고 하고 있으니까 있는 것도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게 다 우리 조사가 여러 개 나온단 말입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럼 되물어버려. 부처가 뭔데요? 이렇게. 물론 역양이 좀 달라야겠지. 그때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대화식으로 해야 되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한테 물었단 말이야. 보살님은 깨달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덕대할 때 다 이렇게 묻거든. 스님 유튜브 법문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문 들으셨어요? 스님 만나서 덕대는 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살님은 견성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견성이 난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다 각자만의 견성을 가지고 오더라고. 희한해요. 내 유튜브로 법문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견성과 전혀 다른 견성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내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희한한 견성을 갖고 와. 그럼 우리 이미 출발점이 다르거든? 그럴 때 묻는 겁니다. 보살님이 생각하시는 견성이 뭡니까? 그럼 이제 얘기를 하시겠죠. 아, 저분은 그러한 것을 견성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내 대답을 뭘로 알려줘야겠어? 내가 어떤 분이 찾아왔다. 그래서 나한테 독대하러 온 거죠. 내가 먼저 묻는 거예요. 보살님 어떻게 왜 오셨습니까? 스님 법문을 듣고 견성할 수 있다 해서 왔습니다. 그럼 내가 묻는 거죠. 보살님은 어떤 것을 견성이라 지금까지 여기고 공부하셨습니까? 그분이 저는 이런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저는 이러한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걸 견성을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살을 붙여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면 다 체험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분도 그렇고. 그렇지? 그럼 나는 뭘 갖고 나는 견성을 얘기해 주냐? 바로 지금 가감하는 그것이 보살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걸 빼고 얘기하는 것이 견성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경험되어진 생각 붙여가지고 오만 체험 얘기, 오만 자기 느꼈던 경험 얘기 붙여버리는 견성이 아니란 말이야. 네 생각이지. 그렇죠? 그걸 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주고받고 있는 이 대화 이대로 견성이어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살님은 어떤 것을 견성이라 여기고 날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깨달았다 하면 생각 안 붙이겠지. 그리고 아 스님께서는 말씀하신 견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서로 일합을 주고받고 서로 알아본 거지. 아 서로가 견해를 붙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찾아왔겠어? 모르니까 찾아왔겠지. 아는 사람 안 찾아와요. 올 이유가 없잖아. 더 붙일 게 없는데 그냥 모르니까 찾아오니까 그 네가 지금 경험하고 보살님께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은 그 살을 붙여서 만들어내는 그 지식 그건 실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걸 빼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실 때 주고받는 이 대화 이걸 따라서 찾지 마라 하는 거 그걸 이제 1시간 2시간 동안 독대하면서 풀어주는데 안 풀려요. 안 풀린다고. 왜 안 풀리냐? 자기 체험 경험이 고스란히 살이 붙어서 남아있잖아. 2년 반이 흘러도 안 풀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도 안 풀려서 며칠 전에 그렇게 나온 거죠. 진짜 견성이라는 게 모른단 말이야. 내가 일으킨 나의 생각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게 성품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 주고받았단 말이야. 근데 자꾸 살을 붙여. 자기의 경험, 체험, 과거에 읽었던 책, 기억, 자기의 경험, 체험, 기억. 여기다 엄청 살을 붙여가지고 견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견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엄청 나와. 1시간씩 나오는 사람도 있어. 책을 얼마나 봤는지. 그런 분들은 이제 그걸 다 들어줘야, 다 죽고 나서 지금 보살님이 붙여놓은 그 살, 기억과 체험과 경험, 그 살이 실제 하냐, 지금 아니면 우리가 지금 대화 주고받는 이게 다냐. 여기가 끌고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근데 실제 해봐야 그 사람이 알아. 그래도 쉽진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 그렇게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걸 알고 나서도 몇 년씩 걸린다고. 몇 년씩 걸렸죠? 2년 반을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먹고 자고 해도 2년 반이 걸린단 말이야. 20년 전에 했던 체험이 고스란히 살이 되어가지고 붙어 있잖아. 네. 살이 되어서. 그걸 아직 하나도 녹지 않았다 그래. 그게 업이라 그러거든. 상이 하나도 녹지 않아가지고 고스란히 그냥 살이 다 붙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이제 일으키면 상이라고 그걸 유지하면 고집이라고 그래. 그걸 계속 이어나가면 고집이라고. 그걸 일으키면 상이라고. 그걸 붙이지 않으면 우리 그대로 본래라고 하는 거야. 본래. 자성. 일으켜버리면 상이고, 그 유지하면 고집이고, 죽어도 안 꺾이면 업이라 그래. 죽어도 안 꺾이면 업이라 불러. 아무래도 그건 안 꺾인다? 업이 엄청 두껍구나. 그 다음에 결국에 꺾이긴 잘 안 꺾여. 그 고집이 엄청 세구나. 고집이 없는데 자꾸 상에 끄달려. 아, 그러면 상이 잘 빠지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럼 상이 안 빠지네? 그건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대화를 서로 직시한다. 직지한다. 여러분들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 듣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듣는 자리지 생각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 버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듣는 자리에서 답을 나와야겠죠? 그럼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뭐라고 하겠어요?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나한테 되물어버려. 도가 어디 따로 있단 말입니까, 스님? 우리 대화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여러분들께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해. 보살님,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은 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 도는 따로 없단 말이에요. 이걸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듣고 말하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도가 실현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되물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대고 이미, 도가 지금 떠들다 그러면 끝난 거야. 아무리 얘기를 잘해봐요. 그럼 이제, 먼 산 봐야지 뭐. 그거 좀 다 들어줘야 돼. 먼 산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가 생각으로 일으킨 도에 엄청 빠져 있구나. 근데 그걸 중간에 끊어버리면 기분이 나쁘겠죠. 자기 생각이 강하게 빠져 있잖아. 자기 깨달음에. 특히 자기가 깨달았다, 견성했다는 체험에 빠지는 사람은 어떨까? 체험을 강하게 나는 견성했어. 나는 깨달았어. 와, 이런 사람한테 내가 그 말 중간에 끊어버리면 엄청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 다음부터 내 얘기를 안 듣고 나한테 원한을 갖더라고.
자기 깨달음을 인정해달라 이 말이야. 자기 체험을.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나도 초창기는 많이 그걸 끊고 정신 차리라고 막 얘기해주면 결국은 그대로 돌아가서 좋은 소리 안 해요. 아, 필요 없겠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제대로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런 거죠. 핵심, 오늘의 핵심은 대도는 쉽단 말이에요. 대도는 어렵지 않아요. 대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대로 듣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붙이지 않는, 가감하지 않는 게 그대로 도거든요. 그게 있는 그대로 사실이잖아. 이 대도의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 사소한 일, 여기서 우리가 따로 내 고집, 내 생각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로 주고받는, 이걸 많이 연습하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소위 얘기하면 생각이 많이 쉬어지고, 내 고집이 많이 꺾이고, 내 망상, 번뇌가 많이 잦아들어요. 그 질문 혹시 있으시면? 이해 안 된다.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하지 말고 알려준다 한번 해보라고. 질문 이런 거 있으세요? 질문 어떻게 해? 선생님 질문 있으세요? 난 질문 없어. 됐어. 끝.